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주목되는데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오시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북한 당대회 얘기할 때 들어왔던 속보인데요. 골자만 요약해드리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오세훈 전 시장은 출마하지 않겠다.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불참 시에는 출마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 내용은 뭐 간략하게 좀 다뤄보고 저희 준비한 내용을 이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제일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지도예요. 인지도 유력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인지도가 잘 나와서 그런 상황인데 예. 국민의힘은 초반 레이스를 못했기 때문에 좀 뜨거워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세훈 전 시장님도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예.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하자면은 아마 그 정도 지지율은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예. 그런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차원의 선택이고 고육주책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00% 시민 경선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내에 들어와서 예. 100% 여론조사를 갈 경우에는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이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예, 예. 시간적으로 그렇고 수단도 없고 통로도 없고. 그래서 2단계로 갈 경우에는 당내 흥행을 거친 다음에 가면 예. 인지도 상승과 지지도 상승의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같이 섞여서 하는 경선은 좀 부담스럽다. 예, 예. 이 의견을 밝히신 걸로 예, 이해하고 근데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달라는 그 메시지였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예. 안철수 후보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시장 후보가 되고 난 뒤 들어오느냐, 되기 전에 들어오느냐 이 문제일 뿐이지. 예. 제가 볼 때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박 위원장님 생각 저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안철수 대표는 종국적인 목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 시장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어떤 큰 세력을 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본인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세력이 없다라는 점. 예. 그다음에 인지도는 높지만 알고 보면 또 안티가 제일 많은 정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거대 정당에 예. 어느 정당이든 간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로 가야 되겠다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는 지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젠가 그젠가 저희 방송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나오셔서 단일화는 이제 그 우리 당이 전문이었다. 네. 전문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진통이 많이 이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단일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단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띄워준 셈인데 이거를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국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잘 될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저는 좀 잘 논리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예,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권의 보편적 상식하고는 좀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단일화의 여론조사 문제에서 예.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당에 들어와서 100% 시민 여론조사하는 것과 뭐가 그렇게 저는 명분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같은 여론조사인데.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철수 대표는 또 따지고 들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빼자라든가. 예, 예. 과거에 저희가 2012년 때 단일화 협상을 해보니까 예. 굉장히 뭐 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여론조사를 하자든가 이렇게 예. 다양한 우리가 이제 정치권의 상식과는 좀 다른 제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번이 대선을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실 거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장을 나갈 건지 아니면 대선으로 바로 직행하는데 국민의힘을 좀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진통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있는 선택을 후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현을 따지자면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기준을 기존에 냈다고는 합니다만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단일화 과정. 그렇죠. 네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이 결론이 날 수 문제는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제기한 입장하고 당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지금 현재로 안철수 후보가 들어와서 같이 가면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그걸 던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거하고 단일화를 거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게 명백하게 다릅니다. 경선을 거친 후보는 지면은 출마를 못하게 돼 있지만은 예. 만약에 당의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진 분은 정치적 선택의 폭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예. 예. 게다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보수 전체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아직 정체성이나 이 부분들이 검증된 부분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지금 고 전 박원순 시장을 예. 한테 양보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를 했고요. 예. 2014년도에는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에는 국민의당을 창당했지만 사실은 신문 핵심들하고는 거리를 뒀지만 예. 제3지대 중도 가치를 내세우면서 야권 분열을 초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의미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명확한 정체성과 결단이 필요하다. 예. 중도 보수에서부터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을 안으려면 예. 당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예. 요 계산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그 정도만 하고 다룰 주제가 많기는 한데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거 주제는 그 여당 쪽 주제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중요한 내용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이라서 이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여당 구도는 결국에는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으로 좁혀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제3의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구도대로 가는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며칠 전에 이제 김민석 보궐선거 TF 단장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인위적인 영입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있는 두 후보만으로도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두 후보가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급을 높여주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 중심으로 갈 것 같고 아마 이제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이제 좀 프로모션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중대재해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소상공인, 점포 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를 제외를 하는데 결정을 좀 했습니다. 노동계를 좀 비롯해서 단식투쟁 중인 유족들이나 또 정의당의 좀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합의? 이건 참 정부가 고민을 특히 이제 여당이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초에는 이게 뭐 50인 이하 사업장을 또 4년 유예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좀 노동계 의견이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네네. 경제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거고 노동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할 건데 이런 안을 내놓는 건 이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입법안을 할 때 좀 전략적인 판단도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과잉 입법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면은 축소 입법을 개정안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소 입법을 해서 그것이 모자란다 싶으면 확대 입법을 개정안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절충해서 시작을 해버리면 시작 자체부터 양쪽의 반대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진행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정의당이 한때는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의당에게 이렇게 후퇴할 명분을 못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나 여당으로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반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잉 입법이든 최소 입법이든 일단 뭐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 개정하는 게 쉽냐, 쉬운 얘기냐 이런 비판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의석수가 제법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원안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계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안 입법을 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이 산업재해라는 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열악한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지 대기업에서 자주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좀 생각도 있고 또 길게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이 산업경제 정책과 노동고용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사회의 현재 이 자영업이 많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났을 때 자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산업경제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자가 대결하는 상황으로 입법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끊임없이 이게 아마 문제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영계나 노동계 양쪽 모두 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좀 단식 노동에 들어가고 있는 유족들이라든지 특히나 좀 정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법안 통과보다 이분들을 패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반발이 클 것 같거든요.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을 설득하는 건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법안 자체가 저희 당에서 볼 때는 너무 좀 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당 부분을 받아들여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오늘 이제 법사위 전체에 거치고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여야가 같이 논의에 참여해서 가고 있는 법이 최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 기업법 요것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관리 감독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처벌 수위와 벌금 형량 이것도 완화를 사실 했고요. 그리고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전수칙을 어긴 노동자에 대한 의무나 규정 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지금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처벌, 행사처벌, 그다음에 법인 벌금, 그다음에 행정 제재, 징벌적 배상, 손해배상, 이 사중 가중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난해에 전체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자가 855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중에서 약 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보통은 그런 사업장들은 오너하고 법인 대표가 같은 사람입니다. 네. 대표가 구속이 되면 산재 사고 처리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사후 조치도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예.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실행을 해가면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보안 입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론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다른 의견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도 참 걱정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건 사실은 정책 결정이 아니고 전형적인 정치적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결정. 네. 왜냐하면은 이 집신 장사하고 우산 장사하고 같은 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집신 장사하고 하루는 우산 장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예. 왜냐하면 정의당에서 하는 이야기도 말이 맞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게 사망이라든가 이제 큰 장애를 입는 수준을 말하는 건데 그 정도를 이렇게 방어하지 못할 수준이면 기업 안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예. 맞습니다. 예. 한편으로 보면은. 네. 근데 역으로 이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업 못 합니다. 이야기도 한편으로 맞습니다. 예. 둘 다 맞는 이야기가 충돌할 때 절충해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날 집신 장사하고 우산 장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입법을 하든가 축소입법을 하든가 해서 하여튼 시차를 두고 절충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절충하고 온다고 했을 때는 정치권이 어느 한쪽도 대변해 주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치를 별로 필요 없는 영역으로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좀 더 기다려보고 일단 그 시점은 지금 8일로 되어 있죠? 네, 내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떤 결론을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메시지는 국민통합이었습니다. 국민통합. 근데 이게 국민통합 물꼬를 물론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는 신년 초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언급하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걸 계기로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논의하게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가능성인데 어떻게 네. 전망하시는지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는 이낙연 대표가 1월 1일 날 그 아젠다를 제시한 직후부터 거대 정치 아젠다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취소하거나 되돌리는 게 어렵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강성 친문들의 반발 때문에 이게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원래 의도가 간판은 국민통합이었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등의 그 지도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던져진 아젠다이기 때문에 청와대든 당이든 국회든 이 부분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 행태가 나올 것이고 그걸 예. 통해서 이슈화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박병석 의장의 그 말씀도 간접 지지를 하시는 것이고요. 예. 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지지를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든 당이든 이미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예.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부적으로. 예, 예. 수수만 남아있을 뿐이죠. 네.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던져진 화두에서 나온 이제 사면론이지만 사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팽팽하게 좀 나뉘더라고요. 예. 찬반 의견이 47.7%, 48%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좀 사회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정도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는 그러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예, 예.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이 사면은 저는 반대한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사면 반대가 한 70%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정도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면 찬성으로 저는 오히려 많이 가서 이 정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내용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예. 적극적 반대는 38% 가까이 되는데 적극적 찬성은 한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보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사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 사면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건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님의 진정성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조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일찍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먼저 결과가 완벽하게 다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런 사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여야 영수회담 이런 거 할 때 당사자인 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이 먼저 제안을 해서 무르익어 가는데 여당 대표가 먼저 던졌기 때문에 갑자기 좀 뜬금없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김종인 대표나 박병석 의장님처럼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최종 결론을 사면에 대해서 내리는 자리지 이것의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들은 정치권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예, 예. 이 박병석 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의 이 사면권은 행정부 수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예.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자면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라든가 정당 이런 곳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예. 또 그 과정에는 제가 봤을 때는 두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분위기가 되니까 두 분이 어떤 좀 표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까지도 충분히 있는 다음에 저는 대통령께 사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의견까지 들어봤고 그리고 어제 이제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역시 사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사면을 언급한 게 제 기억에도 이게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사면론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전망인데 어떻게 그 전망하시는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발 더 나간 논의 전개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기왕에 여당 대표가 던진 사안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체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할 수도 없고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하면 예. 이걸 처음 제기한 이낙연 대표나 청와대 입장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별 도움도 되지도 않고 부담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까 찬반 여론 말씀하셨는데 예. 원래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여론조사에 붙이면 국민의 여론이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한쪽이 높게 나오거나 뭐 낮게 나오거나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집권 여당이 문제를 논의를 전개해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당에서 먼저 에드벌룬을 띄운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게 좀 당과 청와대와 국회가 역할 분담이 된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리로서 대통령을 모실 때 대통령 뜻을 짐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다음 청와대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좀 안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예. 누가 추진을 해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도 없고, 결국 저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내리시고 예. 국민들한테 어중과 뜻을 전달하시고 국민의 여론을 이끌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이 아젠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이 나서기도 어렵고요. 네네. 예. 사면 얘기 나왔으니까요. 요 내용은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등장한 부분인데 이건 뭐 저희 쪽 보도는 아닙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하면서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한 뒤에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의 보도가 이렇습니다. 저는 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논의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오히려 이렇게 정략적이라는 저는 비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일간지의 희망사항일까요? 그 일간지에 이제 약간의 기획성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기획성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고 이 내용은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사면을 말씀하시나요? 비껴갈 수 없다라는 문제를 반증하는 그런 기사라고 봅니다. 예. 여권이 지금 이게 친문 지지층의 반대로 곤욕스럽지만 예. 이 문제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나오는 게 언론을 산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처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박병석 의장도 그러셨고.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형집행정지 형태로 풀어주는 형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택과 관련된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예. 그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깨는 형식이 되는데 예. 이런 무리한 수를 이런 초짜의 수를 쓰겠냐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예, 두 분 다 어쨌든 그 기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원장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면을 겪어본 사람들은 예. 저 전직 대통령이 이 감옥에 갇히면 사면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감옥을 가고 사면을 또 받고 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구태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는 그냥 계속 감옥 있어야지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꺼내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먼저 꺼내는 것은 굉장히 저는 여야 모두가 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합니다. 네. 여기에 좀 뭐 박병석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여야 당대표 또 국민 8인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면론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궁금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뭐 사면론에 대해서 입장 밝히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봅니다. 않겠다. 말씀 아까 드렸지만은 대통령은 결정하는 자리이지 그 대통령이 여론을 몰아가고 흐트리고 하는 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 문제라든가 예. 확대 재정 아마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코로나 하지만 기자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아마 원론적인 답을 국민 여론의 추이라든가 이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 정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오늘 화상회의로 하는 신년 인사의 주제가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제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대응 관련 시스템 체제, 국민에 대한 격려 말씀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감 또 지금까지 자화자찬에 가까운 K 방역에 대한 예. 말씀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참석자를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도 계시고 소상공인연합회 분도 계시고 국민대표 8분을 초청했다는 거 보니까 예. 역시 경제 메시지, 예.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예. 공감 표시 예. 이게 주를 이루지 않을까. 정치적 아젠다보다는 예. 민생과 대한민국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시는 그런 자리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전망을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